네, 안녕하세요. 짬비입니다. 이번 시간은 5조에서부터 6조, 7조 이렇게 배울 생각이고요. 지금이 21년도 2월 달입니다. 2월 달. 그렇기 때문에 법령이 바뀐 부분이 있다면 날짜가 너무 많이 지난 것 같다. 영상을 보는 날짜가. 그럼 법령이 바뀐 파트를 보셔야겠죠. 예, 보시고요. 5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격 사유를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기 때문에 이거를 기준 잡고 가면은 5조가 좀 다소 오래 걸리더라도 기준을 잡고 가면은 나중에 경비원, 경비지도사, 처원경찰 결격 사유가 있어서 편하다라는 걸 아시고요. 6조나 7조 같은 경우에는 6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가, 유효 기간이 나오고 갱신허가와 관련돼서 배울 거고요. 7조 같은 경우에는 경비업자의 의무기 때문에 7조가 좀 양이 많아요. 그래서 7조랑 7조의 2까지 배우시고 이제 여러분들 의무 파트 배우고 OX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조 한번 읽고 가볼게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와닿을 수 있는 순서대로 외우거든요. 여러분들은 법조문대로 쭉 읽는 게 좋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기 쉬운, 좀 이해하기 쉬운 순서대로 외우도록 할게요.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럼 어떠한 사유들이 있니? 보니까 이제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까지 해서 6가지 사유가 있거든요. 근데 괄호로 해서 4호의 경우에는 특수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5호 같은 경우에는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비 업무와 동종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4호 같은 경우에는 봅시다. 경비업법과 대경법에 따라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사람은 특수경비업의 법인이 될 수 없대요. 법인 임원에 될 수가 없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설경비업 법인의 임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경비업법을 위반해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대요. 그러면 이제 특수경비업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몇 년 동안? 3년 동안. 이러한 말이고요. 5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시설경비업 법인의 임원이었는데 또 경비업법을 어겨서 아니면 경비업법에 의한 명령을 어겨서 허가가 취소되었대요. 여러분 나중에 또 가면은 경비업 행정처분 파트 가면은 영업 정지 사유와 또 허가 취소 사유를 배울 건데 어쨌든 허가가 취소되었대요. 그러한 사람은 이제 3년 동안 동종 경비업법 시설 경비업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까지 아시면 되고요. 그냥 다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뭐 여러분들 법인체 많죠. 당장에 법무법인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경비업 법인의 결격 사유라고 해서 다른 업종의 결격이 되는 게 아니라 경비업체의 경비업 법인의 임원만 될 수 없다. 이런 것까지 좀 당연히 뭐 상식에 의한 거지만 하고요. 피성년 후견인은 뭐를 말하냐?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용어를 보시면 성년 후견인, 이제 한정 후견인 이렇게 있는데 성년 후견인이란 말은 우리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있죠? 엄청 막 80세, 90세, 심지어 100세까지 가셔가지고 요새 또 100세 시대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어린애들 말고 우리 보면은 이제 어린애들 말고도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올바른 판단을 못할 때가 있죠. 이게 다른 나라에는 이미 노르웨이나 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좀 활성화돼 있다 하는데 후견인이라고 해서 성년 후견인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제가 20살이고 뭐 90살의 할아버지가 있다고 칠게요. 90살의 할아버지가 올바른 판단을 잘 못하시고 좀 세상 사람들의 말에 잘 속아요. 그러면 제가 성년 후견인으로 이제 90세 할아버지가 미성년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성년이기 때문에 성년의 후견인인 제가 되어서 피성년 후견인 할아버지를 피성년 후견인을 할게요. 그런 사람을 도와준다. 자, 그러면 성년 후견인인 저 짬비 같은 경우에는 경비업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고요. 90세 할아버지이자 이제 저한테 성년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피성년 후견인인 90세 할아버지는 경비업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러면 좀 실망이란다. 이해가 좀 쉽죠? 또 재밌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피라는 말은 무조건 내가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자, 피상속자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럼 피상속자는 내가 받는 사람 이렇게 외우면 되고요. 상속자는 주는 사람. 피성년 후견인은 내가 성년 후견을 받는 사람. 성년 후견인은 하는 사람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여러분들 나중에 또 익숙하신 분들은 잠깐만요. 한정 후견 개시란 말도 들어봤는데요. 한정 후견? 한정 후견은 이제 성년 후견이라고 해서 성년 후견은 이제 나이가 좀 지긋이 드시고 사리 분별이 아예 좀 제한되시는 분이라면 한정 후견은 다소 그보다는 좀 덜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래는 임원의 결격 사유에 작년까지만 해도 피한정 후견인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피한정 후견인까지 제한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빼앗는다. 좀 규제를 완화하자 해서 이제 완화가 되었죠. 그래서 올해 1월부터
피성년 후견인만 임원의 결격 사유가 됩니다. 이거 중요한 거죠. 무조건 시험에 나올 거라 생각이 되고요. 피한정 후견인,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 선고를 받은 자, 한정 후견 개시 선고를 받은 자,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임원이 될 수 있다. 파산 선고, 경제 능력이 없는 사람도 이제 임원은 할 수 없다.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금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감옥에 수감이 되었는데 징역을 하지 않고 그냥 갇혀만 있는 사람을 말하고요. 징역은 감옥에 gat혀서 같이 일도 하는 사람, 사형 같은 경우에는 죽는 사람, 이렇게 순서대로 있고요. 사형이 제일 과한 벌이겠죠. 그리고 또 사무징, 금, 벌구가몰이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또 써놨는데 잠시만요, 찾아드릴게요. 네,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게 사형, 무기징역, 징역, 금고,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순으로 형벌이 약해지는구나. 사형이 제일 세고 무기징역, 징역, 금고,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벌금은 당연히 뭐 벌칙에 의한 벌금을 내는 거고요. 구류는 징역이나 금고보다 낮은 기간, 30일 이하의 기간 동안 가둬놓는 거고요. 과료 같은 경우에는 뭐 5만 원 이하인가 일정 금액, 벌금보단 덜한 금액을 내는 거고요. 몰수 같은 경우에는 너가 범죄로 인해서 이익을 취했다거나 아니면 범행에 저지른 칼 같은 거 이런 거 뺏어야겠죠. 그런 걸 몰수라고 합니다. 몰수.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이거는 여러분 상식적인 거니까 꼭 외우시길 바라고, 계속해서 경법법으로 넘어가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중에 이제 경비원 결격사유로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우거든요. 18 피파 5 집유 중 형법 폭단 강간추 10, 그리고 절도 강도 자동차 5. 다시 한 번 더 말해볼게요. 18 피파 5 집유 중 형법 폭단 강간추 10, 절도 강도 자동차 5. 나중에 여러분들 주문으로 또 외울 거지만 또 알려드리고 또 갈게요. 나중에 또 그때 되면 또 기억에 남겠죠? 여러분들은 가볍게 따로 메모 안 하셔도 되고 보기만 하세요. 자, 18은 18세 미만의 자, 피성년 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또 형법에 의한 범죄 폭력 단체 구성죄를 범한 자, 아니면 강간죄나 추행 이런 거 성 관련 범죄 저지른 자는 10년 동안 금고형 이상 받거나 벌금형, 이거는 10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나중에 또 배울 거니까 10년이구나 이런 관련된 사람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절도죄나 강도죄 그리고 또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동안, 벌금형 받은 사람은 5년 동안 결격이구나. 어디가 지도사와 경비원이 결격 사유구나, 이렇게 외우면 되고요. 여기 보면은 18세 미만인 자는 경비원이 될 수 없지만은 임원에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두문으로 피파실 335 이렇게 외울 거거든요. 피파실 335. 그렇기 때문에 나이 제한이 없다. 18세 미만의 자도 임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금고 이상 설명해 드렸고요. 우리 4호 아까 외웠죠. 3년 결격인 사유 중에 하나가 벌금형 받은 사람이에요. 벌금형. 뭘로? 경비업법, 대경법 위반해서 두 가지죠. 두 가지. 그리고 또 5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이 아니라 허가 취소 당시에 임원이었던 자로, 만약에 시설경비업 법인의 임원이었으면은 시설경비업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경비업만 할 수 없다. 알겠죠? 그래서 2호, 7호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6호로 갈 거고요. 2호, 2호, 7호는 6호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경비업법 또는 경비업법 명령에 위반해서 허가 취소 당시에 임원이었던 자는 3년 동안 결격 사유다. 어디에? 임원에. 그러면 문제를 좀 재밌게 내면은 경비업법에 위반해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 취소 당시에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경비원이 될 수 있다. 맞을까요? 틀렸을까요? 경비원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사유에 따라서 뭐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유를 예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다. 왜냐? 경비원 결격 사유는 뭐 때문이죠? 경비원 결격 사유는 18 피파 5 집유 중 형법 폭탄 강간추 10, 절도 강도 자동차 5, 이것만 결격 사유기 때문에. 자, 6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조 1항 2호 이런 걸로 취소된 사람은 6호와 5호를 기준 잡을게. 19조 1항 2호와 19조 1항 7호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되면은 모든 경비업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이게 중요하고요. 기간도 5년입니다. 대체 19조 1항 2호와 19조 1항 7호가 뭔데? 19조 1항 2호는 이제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의 업무 외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설 경비업을 허가받았으면은 경비원을 시설 경비원에게만 운용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돈이 된다고 신변보호 경비업 업무에 이 시설 경비원을 배치한다거나 시키면 안 되겠죠. 또 7호 같은 경우는 경비업 법인 경비 업무를 벗어난,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비원으로서 시설을 지키고 화재, 뭐 도난, 그 밖에 혼잡을 지켜주세요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폭행 사건을 일으켜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경비 업무를 벗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사유로 경비원이 사고를 쳐서 허가가 취소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 동안 운영을 할 수 없다. 임원이 될 수 없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두문은 어떻게 외우냐? 간단해요. P81 335, P81 335, P81 335 해서 이렇게 쓰시고요. P81 335를 쓰시고 죄송합니다. 이거를 치워야 되는데 안 지워지네요. 있다. 아이고. 네, 좀 지워볼게요. 이거를 크기를 좀 크게 해서 좀 보기 안 좋으니까, 그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P81 335 이렇게 쓰시고요. 또 외울 때는 좀 쉬워요. 피성년 후견인 또 가리고 해볼까요? 피성년 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은 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똑같죠? 죄송합니다. 파산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 복권되지 아니한 자라는 말이 무조건 붙어야 돼요. 또 형이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벌금형인데 특수경비업만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특 이렇게 쓰시고요. 두 가지 사유다. 두 가지 사유인데 벌금이다. 벌금인데 뭐 경비업법을 위반해서 벌금형을 냈다거나 대경법을 대통령 경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벌금형 선고를 받고 3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고요. 얘는 또 2575 제외한 사유로 취소된 법인으로서 그 업종만, 얘는 25759 모든 업종, 모든 업종 뭐 이렇게만 외우셔도 나중에 문제 풀 때는 잘 풀립니다. 여러분들이 경비업 법조문을 계속해서 접할 거기 때문에 개념이 좀 잡혀요. 하면은 이제 5조 어려운 거 하나 지났습니다. 6조로 가볼게요. 허가의 유효기간 등. 또 1항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 받은 날부터, 허가 신청한 날이 아니라 허가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5년으로 한다. 5년으로. 근데 5년이 다 지나가는데 경비업 도급이 계속 오네요. 돈은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유효기간 끝나면 내가 이제 경비업을 운영 못 하는데 그럴 때는 만료되기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갱신허가. 자, 우리 허가 관련된 사항은 다 대통령령이거든요. 다 대통령령이에요. 다. 싹 다 뭐 허가에 관련된 절차 사항 이런 거 나온 다 하면은 대통령령. 예외적으로 이제 배치허가. 배치라는 말이 들어가면 대통령령. 자, 기준 정해드리자면 허가라는 말이 나오면 대통령령인데 배치라는 말이 나오면은 전부 행정안전부령이고요. 또 이제 갱신허가라는 말이 나오면은 갱신허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해서 갱신허가를 받으래요. 자, 그럼 우리 경비업법 시행규칙으로 가야겠죠. 행정안전부령이니까 가보니까 갱신허가 받으려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 그러니까 5년으로 하니까 유효기간을 4년 11개월 차 때에 경비업 갱신허가 신청서에 허가증 원본 및 정관의 경우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서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왜? 서류니까. 우리 서류는 어떻게 해라? 또는으로 해서 둘 다한테 낼 수 있고요. 갱신허가를 한 사람 누구겠어요? 당연히 시도경찰청장입니다. 알겠죠? 시도경찰청장. 보냈고요. 지체 없이, 서류니까 지체 없이 시도경찰청장에게 보내라. 누가? 서류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의 경우에는. 반복하는 겁니다. 꾸준히 계속 반복하고요. 보면 재밌는 게 자, 정관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 경비업 법인 만들 때 법인은 어떻게 해라? 법무부에 등기를 해야지 허가가 난다 그랬죠. 근데 아무나 등기를 시키면 안 되겠죠. 우리 법령에 의해서 정관 같은 경우에는 회사 내규다. 회사에서 정하는 내규다. 우리 내규 규칙이다. 회사 규칙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회사 규칙이니까 우리 회사 마음대로 하자?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허가 받을 때 회사 규칙을 정해서 허가를 받는 순간 규칙을 마음대로 잘 못 바꿔요. 그래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신고하고 또 허가를 받아야겠죠.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허가 받을 때 이제 정관을 냈으니까
여러분들이 운영하다가 이 부분은 우리 회사 규정이 안 맞았어 해서 빼고 하잖아요. 경비업법인 운영할 때. 그럴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있으니까 허가증 원본이랑 또 갱신 그 정관도 같이 내야겠죠. 왜? 경비업법 시행규칙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변경사항이 있으면은 이것도 내세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내시고요. 변경사항이 없으면은 정관을 안 내도 됩니다. 우리 또 정관의 목적이라고 있지 않았나요? 정관의 목적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폐유 7 명대임 사출관 신입회 특계종 대통령령. 잠시만요. 폐유 7 명대임 사출관 신입회 특계종령. 죄송합니다. 특계종 대통령령이라고 해서 시도 경찰청장에게 신고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죠? 폐업, 휴업한테는 7일 이내. 또 폐유 7 명칭, 법인의 명칭, 대표 임원 바뀌었을 때 명대임 사출관, 또 사무소, 출장소, 관제 시설들이 이제 이전한 때, 신설 또는 폐지한 때 30일 이내 기준 이내, 또 특수경비업을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우리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 사항이 뭐다? 정관의 목적이 바뀌었을 때, 이거는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라. 누구한테? 시도경찰청장에게. 알겠죠? 야, 너 갑자기 너무 순서 너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거 아니야? 허가갱신하다가 왜 거기까지 가는데? 앞에서 배운 거니까 복습하자고요. 계속 하다 보면은 두문이 외워지면은 여러분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법조문 볼 때 자연스럽게 이 파트 허가갱신과 연관돼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정관의 목적. 그럼 정관의 내용이 있던 파트가 있나? 맞다. 우리 허가갱신할 때 허가증 원본이랑 정관 내는데 이때 정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그렇다 한다 그랬지? 라고 기억을 하시기 때문에 한번 반복해 드렸고요. 시행규칙 6조 2항 가보시면은 우리 이렇게 정관 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법인의 등기사항 봐서 얘가 정관이 어떻게 바뀌었나 확인을 해야겠죠. 누가? 시도경찰청장이 하고요. 이제 원본 내고 갱신허가 해줄 테니까 그럼 우리 허가증 원본에 뭐가 있을까요? 유효기간이 써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유효기간을 갱신해서 줘야겠죠. 어떻게? 원본을 바꿔서. 그래서 갱신허가를 하는 때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하고 허가증을 거부해라. 자, 허가증 원본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주민등록증 원본도 있고 사본도 있죠. 야, 난 사본 없는데? 사본 다 있어요. 사본이 언제 있냐? 여러분들 취업할 때 이력서 낼 때 사본 내는 경우 많죠. 복사본. 그런 것처럼 이제 경비업법에 있어서도 허가증 사본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여러분들이 경비원 배치를 할 때 범죄 경력 조회를 해야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허가증 사본을 내고요. 함께 또 청원경찰법으로 가면은 여러분들이 주민등록증 사본을 내야 할 때가 있어요. 청원경찰 임용을 할 때 이제 그에 관한 서류가 같이 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외우냐? 이렇게. 죄송합니다. 하나가 더 있네요. 이렇게 이주민 3개월 채취 가족 기본이라고 해서 이력서, 또 주민등록증 사본, 민간인 신원 진술서, 또 3개월 내의 채용 검사서나 취업용 진단서, 또 가족관계 등록부 중에 기본 증명서만 내면 됩니다. 이거는 이주민 3개월 채취 가족 기본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이렇게 넘어가시고 계속해서 우리 또 읽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6조까지 어느 정도 넘어왔네요. 하고 시간의 삽입, 우리 5년이란 말 나왔잖아요. 허가받은 날부터. 근데 왜 이게 시간의 삽입이라고 나왔냐면 법학개론 배우게 되면 우리나라의 법은 시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적 여법과 역학적 여법이 있거든요. 여법적 계산법,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연적 계산법은 시분초로 계산을 하고요. 여법적 계산법은 일주 월연으로 합니다. 통상 우리는 여법적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허가받은 날이 만약에 5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2월 3일 날 허가를 받았다 하면은 첫날은 제외해요. 왜냐면 0시부터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이 2월 3일이니까 오늘 만약에 허가를 받았다 치면은 2월 4일부터 허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2월 4일부터 5년으로 하겠죠. 근데 그 정도까지 시간 안 나고요. 보통 연으로 장난을 많이 칩니다. 연으로. 그래서 2010년 1월 15일에 허가를 받았으면은 2014년 1월 15일까지 유효기간이 맞냐 안 맞냐 했을 때 아니다. 2015년 1월 15일까지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왜냐면 이렇게 문제 나오면 또 왈가왈부할 게 많아서 깔끔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하고요. 7조, 이게 좀 양이 많아요. 지금 20분 정도 지났는데 2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설주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 시설주가 그냥 건물주 느낌이 아니라 소유자 또는 관리자.
건물주뿐만 아니라 관리자도 되는구나 라는 거고요. 관리권의 범위, 소유권이 아니라 관리권. 우리 여러분들 건물 관리하는 권리랑 소유권은 다르죠. 전세권자도 여러분들 권리를 누릴 수 있죠. 관리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관리권의 범위 안에서 경비 업무 수행해야 되고, 경비 업무를 수행하려고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 침해하면 안 된다. 소유권이 말이 잘못됐네요. 소유권이 아니라 관리권. 죄송합니다. 말이 큰일 날 뻔했네. 예. 자, 경비업자는 경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 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는 거부해라. 또 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비업자의 임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규정이 있으면은 이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말해도 된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증인으로 가게 되면은 법적으로 말해야 되는 의무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예외 사유니까 비밀을 누설해도 된다 이런 거고요. 통상 제외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말하지 마라. 알겠죠? 말하지 마라. 5항 7조 5항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 업무에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의 업무에, 이 외의 업무라는 말이 청소 업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신변보호 경비 업무가 될 수도 있고요. 올해 7월쯤인가요? 21년도 7월쯤에 주택관리법의 개정으로 이제 몇 세대 이상의 다세대 주택에 한해서 경비원 분들에게 경비 업무 외에도 시설 관리 업무의 일부가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확정난 게 아니라서 좀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물론 나올 수도 있어요, 시험 문제. 왜냐면은 다 배치가 돼 있으니까, 그죠? 중요하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경비업자는 집단 민원 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경비원을 지도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원래 경비지도사는 지도 감독을 월 4시간 하면 돼요. 왜냐하면 일반 경비원은 월 4시간, 또 특수 경비원 같은 경우에는 월 6시간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집단 민원 현장에는 경비지도사를 상주시켜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로 가면은 비상근 경비지도사라고 해서 좀 안 좋은 거죠. 가끔씩 일정 기간 동안 집단 행사 현장 같은 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일주일 동안 연예인 행사가 열린다. 많은 사람이 모일 것 같으니까 그 장소에 경비지도사를 선임해야 돼요. 왜? 집단 민원 현장이니까. 100명 이상 모이는 장소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면 잘못도 많이 발생하겠죠. 분쟁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지도사가 제대로 관리했냐 안 했냐도 논란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회사에 상근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기보다는 비상근 경비지도사를 살짝 고용해서 쓰기도 하고요. 그럴 경우에 만약에 사고가 터졌다. 그러면 이제 자격 정지 사유가 되겠죠. 성실히 직무를 수행 안 했으니까 성삼육심의 명일육구라고 해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12개월의 자격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선임되셔야 하고요. 배치 관련된 말 나왔네요. 배치. 우리 아까 배치에 관련되면 어떻게 해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경비원을 지도 감독하게 하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쭉 내려가니까 경비법 시행규칙 집단민원 현장에 선임 배치된 경비지도사의 직무라고 나오네요. 보니까 이거 두문부터 알려드릴게요. 복장의 명부관 최대한 연관되거든요. 경비원의 복장, 장비의 사용법에 대해서 지도 관리해야 되고요. 또 경비원의 의무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고요. 또 경비원 배치된 명부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되고요. 관리를 해야 되겠죠. 관리. 여기서 제가 작성 비치는 경비업자의 의무 이렇게 써놓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로 가면은 경비지도사가 이걸 해요. 작성을 하겠죠. 예. 왜냐하면은 업자는 원래 일은 이제 고용한 사람이 피고용인 하고 돈은 고용인이 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경비업자의 의무입니다. 이거는 작성 비치는 알겠죠? 명부의 작성 비치는 어떻게? 경비업자의 의무. 나중에 또 읽으러 올 거니까 당장은 법조문부터 보도록 합시다. 하고요. 여기서 집단민원 현장이 무엇일까요? 집단민원 현장 우리 첫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노정, 특정, 법백명, 대집행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해서 노정, 특정, 법백명, 주주 대집행이라고 해서 민원이 있는 거는 특정만 있고 나머지는 좀 안 좋은 거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 절차, 철거 현장이라든지 또 주주총회에서 다툼이 있을 것 같은 자리,
법적 권리에 의해서 또 토지나 부동산 이런 거에 대해서 소유권, 운영권, 또 관리권 등에 대해서 분쟁이 있을 것 같은 거, 다툼이 있을 것 같은 거, 또 정비 사업과 도시 정비 사업과 관련돼서 다툼이 있을 것 같은 거, 또 노사 대립에 의해서 쟁의가 발생할 현장이라거나 노사 대립 관계 조정을 신청한 사업장 이런 거는 집단 민원 현장으로 되어서 이제 배치 허가도 받아야 되고요. 또 경비원도 고용해야겠죠. 이 말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이 말이 곧 있으면 볼 건데 어디에 있죠? 예, 7조의 2에 도급인 7조가 경비업자의 의무라면 도급인의 의무라고 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하고요. 파랑 이제 우리 7항이죠. 7항 우리 배치 말고 우리 시 경찰청 신고사유 있죠. 시 경찰청장한테 폐후 7 명대임 사출관 신입회할 때 특계종 대통령령 해서 특수경비 업무를 개시 종료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시 신고를 하는 때 특수경비 업무를 개시 신고하는 때에는 이제 중단될 거를 대비해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그러니까 이게 경비 특수경비업을 허가받는 거랑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수경비업을 허가받고 이제 도급을 받은 거죠. 뭐 어떤 공항에 특수경비업을 도급받았어요. 그럼 이제 몇 월 며칠부로 제가 업무를 개시할 거 아니에요. 그때 공항의 뭐 공사장이라든지 사장한테 동의를 얻어서 내가 만약에 국가 중요시설인 공항에 실수를 해서 우리 업체가 뭐 허가 취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경비원들이 다 빠졌다든지 뭐 돈이 없어서 파산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경비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국가 중요시설이니까. 그죠? 다른 특수경비업자 중에서 대행할 사람, 다른 대행할 사람 데리고 와서 수행할 수 있도록 미리 신고해라. 그때 바로 구하지 말고 미리 신고를 해놔라. 어디에? 허가관청에. 이 허가관청이란 말은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을 말하겠죠. 자, 경비대행업자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 또한 같다. 무슨 말이냐? 얘가 죄송합니다. A 특수경비업체가 B 특수경비업체를 대행업자로 지정해놨는데 B 특수경비업체가 또 망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사람을 지정 변경하는 경우에 또한 같이 해라. C 업체를 하는 경우에 또한 같이 해라. 하고요. 파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B 업체가 A 경비업체가 망했다고 해서 이걸 인수받은 거예요. 그럼 B 업체도 또 다른 대행업체를 만들어서 통보해야 하며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준용한다가 그 말이고요. 앞에 있는 말은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특수 경비업무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고 통보받은 경비업체는 즉시 이거를 인수해라. 알겠죠? 즉시 인수. 내가 8월 30일까지밖에 못한다. 그럼 B 업체한테는 뭐 8월 30일 이전에 말해서 즉시 인수받도록 해라. 미리 통보, 즉시 인수. 9항 특수경비업자는 경비업법과 경비업과 그리고 또 이 경비장비의 제조, 설비, 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 관련 및 경비원 교육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관련업 외 영업. 이거는 여러분들 법조문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이라는 게 좀 잘 와닿아요. 네, 알겠죠? 잘 와닿을 거기 때문에 대통령령이구나 외우시는 수밖에 없고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잘 외워져요, 진짜 이거는. 그리고 또 특수경비업자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시설경비업자는 경비 관련 업 외의 영업. 자, 경비 관련업 외의 영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관련업 외의 영업을 누구나 할 수 있다. 시설경비업자, 또 호송경비업자, 신변보호경비업자, 기계경비업자는 경비 관련업 외의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뭔데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관련업 외의 영업이 뭔데? 가보니까 시행령 7조의 2에 가보니까 자 이거라고 합니다. 별표 1의 2에 따른 영업. 그게 뭐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외워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쭉 한번 보시고요. 이거는 외우는 방법만 알려드리고 같이 뭐 법조문처럼 외울 수는 없고요. 밑줄 친 것만 구분해서 보면 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긴 할 거예요. 보시고요. 이거 외에도 이거로 부수되는 것으로 경찰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영업이 또 있구나 하고요. 이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 경비업법과 경비업 시행령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따라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그러니까 이게 금고제조업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금고제조업이지 뭐 다른 사람이 지칭하는 금고제조업이면 안 된다. 설명이 좀 복잡하다면 뭐 노가다 망도동 현장에 가시면은
일정한 뭐 드라이버를 가지고도 말하는 말이 다 다르잖아요. 뭐 도라이버로 말할 수도 있고 드라이버로 말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십자, 뭐 일자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 게 있죠. 근데 여러분들 뭐 십자라고 했을 때 십자가를 말하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를 좀 안 헷갈리게 기준이 우리가 정한 기준은 드라이버다. 무조건 드라이버야. 이렇게 기준을 잡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기준이다, 기준. 야, 이런 것까지 설명해 주는 거야? 예, 나중에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지금 좀 기준을 잡아놓으면은 나중에 혼자 법조문 보실 때 그 녀석이 강의할 때 영상 알려줄 때 이런 말도 했었지 라고 기억이 날 거예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하고요. 이제 아까 우리 7조의 2 시행령 7조의 2 1항 1호에서 봤던 영업을 한번 봅시다. 보면은 벌써부터 눈이 좀 까마득한데 눈이 좀 아픈데 금속 가공 제품으로서 일반 철물 제조업이고요. 이거는 우리 경비업이랑 관련되려면 어떻게 해라? 자물쇠 제조 등 경비 관련 제조업에서 한정한다. 뭐 일반 철물이 종류가 많겠죠. 그래서 경비 관련 제조업으로 한정하고요. 이거 외에도 금고 제조업, 이거는 좀 철의 느낌이 있어서 금속 가공 제품은 좀 잘 받았고요. 여러분들이 달달 외우려 하지 마세요.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 이렇게 안 외우셔도 되고요. 나중에 뭐 서브노트 출력하셔서 외워도 잘 외워지게끔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도 있구나. 왜? 경비업 관련돼서 장비 중에 분사기도 있고 화재 현장 끌려면 소화기 필요하잖아요. 그죠? 또 전기 경보 및 신호 장치, 기계 경비 업무에 필요할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이게 전기 장비 제조업이구나. 보면 여기 전기가 들어가는 물품이 많아서 여러분들 헷갈릴 수도 있는데, 다음 중 전기 장비 제조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전기 경보 및 신호 장치 제조업, 전자카드 제조업 이렇게 나오면은 전자카드 제조업을 고를 수 있어야 한다. 그럼 전자카드 제조업은 어딘데?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악, 통신, 장비 제조업에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또 공사업에도 있습니다. 공사업이 또 중구난발 되면 안 되니까 우리 또 아까 우리 소화기, 분사기 외웠죠. 그런 것처럼 그런 거 관련된 거랑 난방공사, 전기배선, 통신배선 공사업, 방제 관련 공사에 한정한다. 그럼 진짜 경비업체가 이런 것까지 다 해요? 물론 안 하죠. 물론 잘 안 해요. 알겠죠? 근데 하지만 할 수 있으면 해라. 하고 싶으면 해라.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특수경비업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특수경비업만 잘 안 해요. 기계경비 업무도 같이 하기 때문에 기계경비업자가 특수경비업까지 허가받은 경우에는 기계경비를 설치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하는데 특수경비업자가 이제 제한된다고 해서 못하면 억울하잖아요. 돈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완화가 되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우리 주택관리업이라고 하죠. 부동산 관리도 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요. 사업지원 서비스업에서 인력 공급 및 알선, 경검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두문에 남을 만한 게 교육 서비스업 볼까요? 교육 서비스업 보면은 직업훈련 학원이나 경비 관련 교육에 한정한다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 없는 거를 낼 수는 없어요. 그냥 아마도 옳은 지문 선다로 내기에 나올 것 같고요. 이게 작년이랑 재작년에 안 나왔던 것 같아서 문제에 안 나왔던 것 같고,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면은 이제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 중에는 일반 철물 제조업으로서 자물쇠 제조 등 경비 관련 제조업을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제외한다 아니죠. 한정한다. 보시면 되고요. 간간히 봐주면 돼요. 간간히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도급인의 의무까지 가보도록 합시다. 자, 누구든지 경비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서는 안 된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누구든지 집단민원 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주 등이 집단민원 현장 발생 3개월 전까지 직접 고용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피고용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제 시설 경비업을 허가받는 경우가 있겠죠. 시설주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죄송합니다. 부동산이라 하지 말고요. 도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또 안 맞네요. 도급이랑은 좀 다르니까. 경비업체는 허가받은 경비업체를 경비업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시도 경찰청장이 경비업자 허가받은 거를 경비업자라고 하기 때문에 논의를 하고요. 이거 자체 경비 개념으로 설명하는 게 더 편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포인트는 20명 미만으로 배치하려고 할 때는 직접 도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외우시고요. 또 3개월 전에 직접 고용한 사람은 또 경비업자에게 경비원을 도급할 필요는 없다. 집단 민원자 경비 인력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두 가지. 집단 민원장이 발생한다. 내가 씻을 줄 알면 어떻게 해라? 경비 업무를 도급해라. 단 예외적으로 두 가지 사유가 있다. 뭐다? 경비 인력이 20명 미만이거나 내가 3개월 전에 경비 인력, 뭐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원은 아니고요.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이다. 그런 사람 고용해서 쓸 때에는 가능하다. 근데 뭐 문제는 이런 식으로 안 나오지만 이 20명 3개월 전이라는 포인트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적격자, 무자격자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 행사하면 안 된다. 그럼 적격자는 가능하다. 또 사망에 따른 무자격자 및 부적격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 절차나 뭐 과목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죠? 대통령령입니다. 우리 절차나 과목 이런 건 어떻게 해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자. 했을 때 무자격자랑 부자격자의 범위는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우리 아까 우리 18피파 5 집유 중 형법 폭탄 강간추 10 절도 강도 자동차 5 이게 경비 지도사와 경비원 결격 사유라고 외웠죠.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없는 사람, 결격 사유인 사람, 여기에는 물론 신임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도 있겠죠. 그런 사람도 포함됩니다.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또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비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무자격자, 부자격자로 하게 하지 마라. 알겠죠? 하게 하지 마라. 얘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이냐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어기게 되면은 싹 다 안 돼요. 싹 다. 모든 영원히 결격이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영원히 결격 이렇게. 알겠죠? 죄송합니다. 영원히 결격은 아니고요. 경비원이나 이렇게 좀 중요한 공공에 관한 업체에 있어서 영원히 결격이구나 하면 되고요. 한번 참고만 하세요. 이거는 밑줄 큰 것만 쫙 보면 되고요. 물론 이렇게 예외적으로 재범의 이혼성이 현저히 낮다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그러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실무로 가면 물론 이런 사람 없겠죠. 취업 제한 명령이 없는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취업 제한 명령이 없는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우선 5조, 6조, 7조를 배웠고요. 이제 OX 지문을 통해서 반복해서 보도록 합시다. 문제 푸는 게 더 중요하니까. 고생하셨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